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화되고 있으며 추후 대림대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우수 사례가 공유되어 재학생 여러분의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과포럼 발표는 1학기 우수그룹으로 선정된 그룹의 튜터가 진행하며 총 8명입니다. 내용은 그룹별 튜터링 성과에 대한 내용과 수상 소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순서는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장려상부터 우수상, 최우수상 순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우선 장려상 그룹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두가 후두둑 그룹의 언어제할가 정현주 튜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동반성장 튜터링 성과 포럼을 발표하게 된 언어제할가 후두가 후두둑의 튜터 정현주입니다. 목표물, 지원 동기, 수업 방식, 소감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입니다. 이번 튜터링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졸업을 앞두고 자격증 시험과 학업의 부담감을 느꼈고 혼자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다른 팀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학업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태까지 진행해오던 공부 방식을 오래 하다 보니 집중력도 많이 저하되고 성적도 오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 팀원들과 서로의 공부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내용을 노트에 정리를 할 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따라 적는다거나 필요 없는 내용도 포함시켜 다소 성능하고 가끔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정리 방식도 공유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방식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였냐면 첫 번째는 실제 수업처럼 집중력이 떨어지겠지만 한 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여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튜터가 처음에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수업 내용을 찾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알려주는 스터디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튜터링을 통해 이 수업 형식이 가장 저희 공부 방식을 바꿀 수 있었던 좋은 형식의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직접 목소리를 녹음하여 음성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직접 발표하여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수업 방식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여기 사진이 실제 저희 목소리 분석 내용과 PPT입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고 발표함으로써 내가 분석한 내용과 다른 팀원들의 분석 내용을 비교할 수 있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이야기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튜티 1은 학업에 대한 재미와 집중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튜터링을 통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학습 태도와 생각이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튜티 2는 튜터링을 진행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지만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을 동기들과 주고받으며 챙기게 되어 보다 세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튜티 3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각자 공부하는 방식이나 외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또한 학습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요약하여 정리하는 실력도 향상된 것 같다고 말하였고 튜티 4는 튜터링을 통해 필기를 자세히 적어놓고 튜터링에서 서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튜티 5는 학습이라는 것이 결국 본인이 배운 것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했을 때 더욱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감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적이 처음이라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조언들이 많이 도와줘 수업 내용을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튜터로 진행하다 보니 학업에서 계획을 세세하게 세워 단계별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터득하였으며 해야 할 공부를 미루지 않고 복습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튜터링을 통해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새로운 공부 방식 그리고 성적을 챙겨갈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CNC302 그룹의 기획가 윤준석 튜트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김일준 투터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윤준석 투티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NC 성공이의 성과 포럼 발표를 맡게 된 기획과 윤준석 튜티입니다. 저희 학습 주제는 CNC 선반 프로그래밍 및 운영이었습니다. 튜터링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차 때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튜터와 튜티의 관계가 무거운 관계가 아니라 친구처럼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실행하였습니다. 2주차에서 3주차까지 CNC 선반에 대한 각부 명칭 및 역할, 그리고 CNC 선반을 이용한 가공 방법 등 CNC 선반에 대해 기초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4주차에서 6주차까지는 CNC 선반의 기초 지식을 모아 프로그래밍의 기초 언어인 G코드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6주차에서 8주차까지는 지금까지 배운 G코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하고 예제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저희 학습 활동 보고서인데요.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진행했던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했었고, 4주차에서 8주차까지 문제풀이한 것들은 이렇게 문제를 따로 적어서 풀이하였습니다. 학습활동 보고서는 매주 튜터링이 끝난 뒤 본인이 배운 점을 작성하였고요. 튜터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팀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작년반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KPS 그룹의 건축가 이재윤 투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KPS 튜터 이재윤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상을 저희 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동방성장 튜터링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건축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다 보니 손에 명령어가 읽으려면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많아 보이지만 더 많습니다. 네, 손에 명령어가 읽으려면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물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시험의 경우 손에 명령어가 익숙지 않다면 점수가 깎여 아쉬울 수 있어 명령어가 손에 익어 프로그램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건축가는 캐드, 스케치업,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많은 프로그램을 다루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건축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캐드와 스케치업이라 생각해서 이 두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튜터링 진행 과정은 1주차부터 4주차는 캐드, 5주차부터 8주차는 스케치업. 캐드는 간단한 도면의 이미지를 보고 도면 작성을 해보는 걸로 진행해보았고, 스케치업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그려보았던 도면들을 3D 모델링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이상 KPS였습니다. 네 번째, 에이스파 그룹의 유아교육가 이묘림 튜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동방성장 튜터링에서 장려상을 받게 된 에이스파 튜터 이유림입니다. 지원 동기, 튜터링 과정, 튜터링 성과, 소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입니다. 1학년 때 튜터링에 참여했었는데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튜터링 과목으로는 수과학 교육이라는 과목을 선택했는데요. 튜터링 과목을 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과목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수학은 어렵고 지루한 과목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수과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튜터링 과정입니다. 저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수과학이라는 과목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매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모르는 부분을 서로 질문하며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였고,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은 관련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은 관련 시험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주에 한 번씩 유아교사의 시각에서 활동계획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1주차부터 3주차는 수학교육 부분의 진도를 나갔는데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을 함께 읽으며 복습하였습니다. 또 이해하기 어려웠던 측정 부분은 관련 활동계획안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4주차부터 8주차는 과학교육 부분의 진도를 나갔는데요. 과학교육 때부터는 교수님이 교재가 아닌 해설이 부족한 PDF 파일로 진도를 나가게 되면서 함께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미리 출력하여 튜티들에게 배부하였고, 저는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메모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튜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수님의 문제 출제 방식을 떠올리며 문제를 만들어보고 오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수학교육을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안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튜터링 성과입니다. 참가회원 모두가 B학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고 6명 중 4명, 즉 과반수가 A학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입니다. 튜티들 모두가 이번 활동이 학업 성취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내용을 익힐 수 있었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저를 잘 따라와주고 때론 이끌어줬던 튜티들 덕분에 장려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튜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고 장려상까지 받게 해주신 부수학습센터 담당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예스터 튜터 이효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마지막 가치원칙 그룹의 언어재활과 김유진 튜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관성장 튜터링 가치원칙팀의 튜터 김유진입니다. 저는 작년에 튜터가 아니라 튜티로 먼저 튜터링에 참여했는데요. 이때 좋은 기억으로 동기들의 응원을 받아 이번엔 튜터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국가고시 과목인 음성장애를 선정하여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8회차 모두 대면으로 실시하였고, 강의 자료집을 중점으로 하되 부족한 설명이나 그림 자료 등을 튜터의 PPT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매 회차 튜터의 문제를 풀었는데요. 튜터의 문제를 풀면서 튜티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오답 노트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가고시와 중간 기말고사 대비로 전주에 문제풀이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때는 튜터와 튜티 모두 문제 출제를 하였고, 문제를 직접 출제해보며 해당 범위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틀린 문제는 분석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복습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8회차 중에 한 회차에서는 직접 음성 문서실에 가서 음성 평가를 실시하였는데요. 비기적 평가인 NDBP를 실시해보면서 자신의 음성을 분석하고 앞에 나와서 서로 발표를 해보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비기적 평가인 NDBP를 확실하게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족했지만 저를 믿고 응원해준 튜티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번 학기에 진짜 실습하고 전공 과제도 하고 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8회차 모두 올 출석을 해줘서 고맙고 수고했고 그리고 스토링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항상 빠른 답변해주신 교수학습센터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수상 그룹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강구조 그룹의 언어치료과 장영정 투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부터 언어치료과 구강구조의 성과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장윤정입니다. 차를 보시면 튜터링 목표, 튜터링 진행 방식, 튜터링 성과, 마지막으로 수상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개의 목표를 세우고 튜터링을 진행했습니다. 튜터링 과목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동반 성장 튜터링의 목적 중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나에게 맞는 공부 찾기로 정하였습니다. 저희는 튜터링 과정에서 강의식, 마인드맵 정리, 직접 문제 출제하기 등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처음 튜터링을 시작했을 때 정보 전달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습 시간 때문에 비대면으로 강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강의식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으나 지루함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튜터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대신에 튜터와 튜티 모두가 시간이 되는 날에 대면으로 만나서 그날 공부할 범위를 정해 서로에게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튜터링에 대한 참여도가 비대면 강의식보다 높은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학습한 내용을 구조화하여 정리할 수 있게 내용 정리한 마인드맵을 나눠주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할 때 학습 목표별로 대주제, 소주제, 핵심 개념 이렇게 나눠서 형광펜색을 달리하여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게 튜티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팀원 모두가 문제를 출제하여 다 같이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8회차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튜터링 성과로 튜터링이 끝난 후에 튜티들에게 소감을 들었고 이제 거기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공통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또 몇몇 튜티는 성적 향상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공부할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고 또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해서 공부법 찾기뿐만 아니라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튜터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튜터와 튜티 모두가 만족하고 도움이 되는 튜터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히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것저것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튜터링을 끝내면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처럼 도움을 받고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수상 두 번째 학칙수 그룹의 유아교육과 이서연 투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수상을 수상한 학칙수 투터 이서연입니다. 저는 지원 동기, 진행 과정, 그리고 소감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2022 1학기 멘토링을 지원하게 된 동기 3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지원 동기 첫 번째는 2021 멘토링 참여 경험입니다. 제가 작년 2학기에 여기 계신 에이스파 튜터님과 함께 튜터링을 했었는데 배운 것도 너무 많고 팀원들과 함께 소중하고 진기한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룹 학습의 중요성과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싶어서 멘토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지원 동기 두 번째는 학습 욕구 증가입니다. 모두가 그렇듯 2학년이 되니 저희 반 동기들도 성적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함께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저희 핫식스라는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가장 높고 멘토링 경험이 있는 제가 멘토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동기 마지막 세 번째는 교직 과목 때문입니다. 저희 유아교육과는 교직 과목을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정교사 자격증 2급을 받고 유치원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2학년인 만큼 성적이 불안한 친구들이 많았고 저희 핫식스 팀원들도 교직 과목인 유아 생활 지도를 학습하기 희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는 더 많지만 대표적인 이 세 가지 동기 덕분에 저희 핫식스 입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모두가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멘토링 진행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시험 대비를 위한 테스트 그리고 오답노트와 문제 중심 학습인 PBL 그리고 반드라의 대리강화와 대리처벌 학습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뒤에서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지만 반드라의 학습법은 사진과 자료가 없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강화란 관찰자가 모델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라고 봄으로써 모델을 모방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고 대리처벌은 반대로 관찰자가 모델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라고 봄으로써 모델을 모방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테스트를 통해 점수가 가장 높은 튜티에게는 카피 이용권을 제공하였고 점수가 가장 낮은 튜티에게는 틀린 문제를 다 맞출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보충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테스트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를 보고 다음 테스트부터는 눈에 띄게 열심히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유아들에게는 옳지 못한 학습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큰 성인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오답노트 학습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대비하기 위해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걸 토대로 매 시험 전에 테스트를 만들고 오답노트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지식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를 수기와 보고서로 2번 작성하면서 몰랐던 내용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 막막해하지 않고 예상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낮아지고 잘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증가할 수 있어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PBL 학습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문제중심 학습법인 PBL로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PBL이란 특정 주제를 학습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대처 방법을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유아교육 기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내용을 주제로 하여 팀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자기 주도성과 팀워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 능력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신장시키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창의적 사고력 또한 환영시킬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에 너무 잘 맞는 교수학습 모형이라 저도 핫식스 팀원들과 해보았는데 서로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가장 유익했던 활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핫식스 6명이 소감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박소희 튜티님은 멘토링을 하기 전까지는 그동안 전공 공부는 늘 혼자서만 해왔는데 이렇게 멘토멘티라는 활동으로 여러 사람들과 한 과목을 공부해보니 전공 내용을 이해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엄민옥 튜티님은 이번 동방성장 튜터링을 시작하기 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방성장 튜터링을 통해 조원들과 함께 중요한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 복습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예습하다 보니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를 했을 때 집중도 및 개인적 학습 의지가 더욱 형성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유치원 튜티님은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막막하고 성적에 대한 걱정도 많았었는데 튜터링 활동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운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하며 공부를 한 것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아름 튜티님은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멘토링을 하면서 좋아진 점은 혼자가 아닌 다 같이 공부를 하니 조금 더 집중을 하여 학습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고민 튜티님은 1학기 동안 멘토링을 하면서 나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모두 다 함께 공부하는 것에 대한 학습도가 더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작년 2학기에도 튜티로 멘토링에 참여했었는데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준 조언들 덕분에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저한테 더 잘 맞다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또한 멘토링 경험을 통해 책임감과 자기 효능감을 더 높일 수 있었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추억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신 동반성장 튜터링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준 우리 학습 멤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 우수상 그룹 발표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SM 그룹의 건축학부 김주현 튜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주현 튜터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반성장 튜터링 성과 포럼 발표하게 된 SM의 튜터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계기, 두 번째는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세 번째는 보고서, 네 번째는 소감 및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계기는 저희는 함께 성장하는 목표를 둔 동반성장 튜터링이기에 튜티 친구들과 같이 학습함에 있어 결과물을 함께 만들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각자가 각자의 과제를 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계적인 진행인데 일주일에 하루 한 번 2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진행하며 수정하는 좋은 점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현재 나와 있는 건물을 토대로 작성하는 데 있어 많이 어렵지 않은 주택으로 목표를 설정하였고, 두 번째는 기획하였습니다. 도면을 작성하기 전에 도면을 보는 방법과 도면을 작성할 때 불편 없게 사용자에 맞게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도면 작성인데요. 치수에 맞게 도면을 작성하고 도면을 토대로 내부와 외부를 디자인하고 튜터와 튜티가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물 완성입니다. 튜티와 튜티가 서로 피드백을 반영하여 도면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소개인데요. 건축과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오토캐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공과 계열에서도 사용하는 만큼 작업하기 쉽고 어렵지 않으며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학생을 위해 무료로 오토데스크라는 사이트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으로 작성할 때는 부자연스럽게 작성되는 것들을 오토캐드에서는 보기 좋게 자연스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토캐드에서는 3D로 볼 수는 없지만 건축 계열을 포함한 많은 프로그램과 연동이 가능하고 건축에 있어 오토캐드는 필수 항목입니다. 저희 학습활동 보고서인데요. 1주차에는 가장 필요한 캐드를 손에 익히고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들과 그리고 CTV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가장 일단 도면을 그리는 방법과 틀을 익혀주었고요. 2주차와 3주차에는 1주차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가장 그리기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도면을 설정을 하고 그려보았습니다. 4주차부터는 상세 평면도로 넘어가는데요. 그리기 어려운 만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서로가 끝까지 2시간 동안 노력하여 결과물을 완성하였고,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는 건축에 있어 평면도만 있는 것이 아닌 인면도와 단면도 그리고 인면도와 단면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감 및 느낀 점인데요. 동반성장 튜토리얼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교사학습센터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개인 시간을 공유해준 튜티 친구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 참여한 동반성장 튜토리얼인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낀 점은 각자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에 강점이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나의 시간을 잘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의 도면을 보고 서로가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자신의 과제를 다른 사람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해주신 튜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1학기 동반성장 튜터링 성과 포럼을 마칩니다. 1학기 동반성장 튜터링에 참여해주신 모든 그룹 참여 튜터 튜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프로그램에 많은